뭐 금년 이제 뭐 2달도 채 안 남았는데 네. 그 안에 일어나야겠죠. 올해 11월, 12월 중에 좀 큰 조정이 한번 올 수 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저자님이 현금 보유 강조하셨는데 그 현금은 좀 언제 써야 될까요? 어쨌든 언젠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인가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장을 볼 때 시장은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네. 시장이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들이 좋아지면서 계속 갈 거다 이러면 쉽게 네. 말해서 조금 그 롱텀으로 시장을 보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유망 섹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래요. 근데 지금 시장은 이제 어떤 시장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유망 섹터라고 작년서부터 얘기해 오던 게 다 대형주예요. 네네. 네, 우리 삼성전자, 우리 카카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너무 애정을 가지고 그렇죠. 이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한 50% 정도 주식, 50% 정도 현금. 네. 근데 이 50%는 언제 사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좀 안정적인 시그널을 우리가 받은 다음에 늘려가도 네. 된다. 다만 지금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주식시장이 전진했다 후퇴했다 이거를 거듭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과정으로 보이니까 이런 때는 굉장히 빠른 순환매밖에 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도주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 과정에선. 왜냐하면 어느 섹터 하나가 자기가 책임지고 이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바로 매물이 또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순환이 되는데 우리가 순환되는 이슈를 몇 개로 정리가 되죠. 한 열 몇 개, 뭐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면 뭐 메타버스도 있고 NFT도 있고 뭐 그렇죠. 많잖아요. 원전 문제, 뭐 또 뭐 건설 문제, 뭐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빠르게 순환을 하니까. 근데 이 순환을 할 때는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50% 현금 중에 한 10%나 20% 선에서 이거를 매매를 한번 해보시라.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될 건 뭐냐면 이건 순환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소재 부품이 뻘겋게 달아올렸는데 네. 막 그날 쫓아가서 사고 그러시지 말고 네. 딴 애들이 막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가 올라가고 이쪽이 쉰다. 근데 쉴 때 사셔야 돼요. 네. 그 사시는 것도 작년처럼 막 과감하게 호탕하게 사시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조금 쫀쫀하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사되 지켜야 될 게 뭐냐. 이익 실현 구간에 오면 이익 실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건 반드시 잘라내면 왜 안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순환장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닌데 이런 조정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섹터가 갈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후보군 중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는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슈성으로 막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매매를 하고 있어야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바뀌었을 때 이거를 빨리 움직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가 뭔지 NFT가 뭔지 개념도 그냥 모르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도 공부하시고 요새는 좋잖아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도 공부하시면서 그런 쪽에 조금씩 이렇게 매매를 해보시면서 바로바로 이익 실현하면 그것도 잘하시는 분은 요새 적잖이 해요. 그러면서 이쪽에 메인 포트라고 하는 대형주들, 우량 대형주는 배반을 안 하거든요. 이게 언젠가 가거든요. 장이 돌았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쓰는 말로 이거는 인디안 기우제죠. 네.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거죠. 까지 빌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런 걸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그게 내년 봄 되면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환경적인 것들이 조금 개선되면서 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를 지금은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한 30% 이상의 현금은 항상 가지고 계셔야 네.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이제 완연하게 우리한테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기본적인 뭐가 갖춰졌다라고 느꼈을 때 이제 그때 쓰셔야 되니까. 네. 그리고
내년 봄 가기 전에 먼저 저점 밑으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무게감 있는 조정은 한번 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한 주도 없다 이러면 안 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주식 있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또 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게감 있는 조정이요? 네, 그러니까 언제요? 이게 몇 발자국 앞에 갔다 몇 발자국 뒤로 가는 그런 거 말고 네. 제법 조정다운 조정을 한번 겹치지 않으면 네. 쉽게 얘기하면 매물 소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물 소화 과정을 겪어야 될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3,100에 가까워질수록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건 뭐 몇 발짝 뒤로 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크게 덜컹 할 수도 있죠. 네. 네. 그럼 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백업해 줄 수 있는 네. 왜 그렇게 됐다라고 후행적으로 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있잖아요. 네. 뭐 대주주 물량 등등, 네. 대표 물량 등등. 뭐 그래서 그런 거는 또 한쪽으로 감안하셔야 되니까 일부 현금은 좀 갖고 계시는 게 시기적으로 낫죠.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뭐 금년 이제 뭐 2달도 채 안 남았는데 네. 그 안에 일어나야겠죠. 올해 11월, 12월 중에 좀 큰 조정이 한번 올 수 있다. 네, 아직은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조정이라기보다는 비교적 우리가 오우, 야, 이게 할 정도로 무게감 있는 조정은 한번 겪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 못 겪으면 못 가요. 물량이 그냥 남겨놓고 어떻게 가요? 그래도 2,900. 그건 안 깨진다. 네, 그런 말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니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네네. 혹시 이 개인 투자가들은 조금 제 표현대로 하면 조금 무게감 있는 조정이 오면 이게 장이 빠지는 줄 아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갖고 그렇죠. 다 팔아버리는 이제 네네. 그런,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조정이 왔을 때 되게 마음 편하게 시장을 볼 수 있죠. 그런 게 오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그래도 2,900 그렇게 막 폭락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뭘 사지? 이렇게 찾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장은 그게 정답인 거죠. 올라가면 흥분해서 야, 뭘 사지가 아니라 떨어지면 뭘 사지를 생각하는 쪽으로 그렇죠. 자기를 자꾸 끌어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돈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계좌에 현금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그렇게 좀 큰 조정이 왔을 때 저자님은 뭘 사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슈들을 지금 매매를 해. 그것들 중에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갑자기 딴 게 나타나기는 좀 힘들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뭐 메타버스라는 NFT, 원전, 뭐 건설 이런 여러 가지 예. 지금 중에서 그렇죠. 나올 수가 있다. 예,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은. 다른 것도 뭐가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기초 소재 같은 것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 네. 뭐 이런 거 2차 전지 소재 쪽도 그렇고 이게 계속 돌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것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좀 눈여겨보고 있죠, 지금은. 예, 위드 코로나도 이제 뭐 그 중에 속하겠지만 네. 우리도 전혀 생각지 못한 현상이 주시장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위드 코로나 하면 어디 뭐 놀러 가고 여행, 항공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뭐가 됐어요? 진단 키트하고 제약이 다시 움직이잖아요. 위드 코로나 때문에.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 늘어난다. 그러니까 뭐 진단 키트가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선물이죠. 위드 코로나의 바이오 쪽에서 보면. 근데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이 오른 거,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오른 거, 이런 것들이 순환을 하면서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익 구간이 오면은 반드시 익절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그게 많이 올라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우선 주식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수급 때문에 만들어지는 시장에서는 그래도 기술적 분석을 많이 의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들 기술적 분석에 준해서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예가 많고 또 수급의 문제는 기술적 분석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저랑 이제 견해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엘리오 파동도 아시지만 어떻게 내가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뭐 엘리오 파동을 근거로 들면서 이거는 뭐
900을 헛짓 깨고 800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뭐 그렇게는 저는 안 본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서서히 상황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 다만 스피드는 떨어질 거다. 그래서 스피드 떨어지는 과정에 그동안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데마다 걸려있는 이런 매물들이 네. 예,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그게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시장이 반등하면 바로 물량에 맞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무게감 있는 조정이 올 수가 있죠. 그런 물량들이 이제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아시지만 3,100에 갈수록 많은 거는 이미 그래프만 보셔도 알잖아요. 이제 네. 그거의 해결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시장이 수급에서는. 연말 어쨌든 제주주 양도세 이슈 요걸로 인해서 주가 하락 어느 정도 좀 있다고 보실 것 근데 같은데. 예년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2023년도 되고 우리는 이게 그냥 작년 기준으로 그대로 지금 이제 이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통상 뭐 이렇게 하면 1조에서 3조인데 예측하는 게. 근데 올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의미상의 모는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얘기가 그 얘기죠. 뭔가 조금 무게감 있는 조정이 왔을 때 시장은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아, 이거 대주주 물량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시장은 다 후행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시장이 읽을 가능성이 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연말까지 있다. 네. 그러니까 비교적 좀 크게 한번 흔들 수도 있다. 시장이. 근데 그거를 준비를 안 하면 네. 당황스럽지만 준비를 하면 그때 뭘 사야 되냐를 생각하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뭐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거죠. 자, 최근에 뭐 관심 가는 좀 경제 뉴스 및 이슈, 뭐 어저께 파월 의장의 멘트 말고 또 다른 것들 좀 있으실까요, 혹시 지사님? 요새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한 세 가지로 보면 첫째는 대선. 뭐 이게 언제 방송될지 모르지만 곧 네. 야당 후보가 이제 결정되잖아요. 네. 여당 후보는 이미 이제 결정이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 정책인데 벌써 시장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데 원전 관련 뉴스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중국이 무슨 원전을 뭐 몇 기를 더해서 네. 세계 최고의 뭐 이렇게 그래서 탄소 제로에 네. 가는 길은 합리적인 건 뭐 원자력 발전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OECD 뭐 누군가 제가 오면서 잠깐 이렇게 휴대폰 뉴스가 떠서 보니까 그 한국이 네. 원전 없이는 탄소 제로 이루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보시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전 정책의 뭐 호불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이래요. 이슈로 돌다가 이게 메인 테마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야당 후보가 확실히 되고 이게 이제 대선 레이스에서 이게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 이거는 이제 메인 테마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건설 쪽이죠. 이거 집 지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지만 뭐 유연 땅값 폭등하고 그래서 시멘트 만드는데 30%가 유연 땅값 값이라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시멘트나 철강 이런 것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건설에서만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다 집 많이 지시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이제 대선 정책에 관련된 게 하나가 요새 이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이건 뭐 오래 좀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메타버스하고 NFT예요. 이거는 제 생각에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개념 자체가 메타버스도 확실하게 개념 정리가 안 됐어요. 또 NFT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근거로 해서 고유한,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얘기만 하고 있지 개념이 확실하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주시장에서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뭐가 새로운 게 나오고 개념 정리를 막 해가는 과정에서 한 차례 오르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개념 정리가 되고 이게 기업의 어떤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냐가 정리가 되면서 또 한 차례 올라요. 그런데 이 처음하고 둘하고 계속 지속적인 회사도 있지만 중간에 없어지는 회사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시장에서 이슈가 될 때 난 모르겠어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뭐 카카오 게임스도 뭐 NFT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선 게임 쪽에 이렇게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시간이 괜찮은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가지고 있던 볼펜인데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의 가치를 뭐 얘기한다. 그럼 지금은 뭐 이거 얼마야? 그러면 뭐 이거 뭐 얼마?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고유값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옥션 같은 데서 네. 이게 가능한 거고 네. 이거에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활용 범위가. 네. 그러니까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부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은 좀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좀 우리 좀 고전적인 종목들이 움직임을 파악하려면 중국의 이제 육중전해라든지 이런 쪽의 이슈들이 어떻게 정리돼서 우리한테 오는가. 그게 되면 이제 뭐 원자재의 코스트도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뭐 그런 걸 예상하면 그런 게 예상되면 그런 거 관련된 쪽이 또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최근에 발표된 뭐 실적 중에서 좀 눈여겨보는 기업들. 뭐 삼성전자 73조에 네. 15조 8천인데 네. 이게 뭐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적이 미국 시장은 앞에도 얘기했죠. 미국 시장은 실적 좋으면 계속 그렇죠. 올라가는데 맞아요. 우리 시장은 실적 좋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가 그날 발표하는 날 팔아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공매도까지 예? 공매도 뭐 여러분 이미 뭐 뉴스에 많이 났으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얼마나 팔아제꼈는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공매도가 나쁜 거다. 네. 근데 뭐 저도 이제 나중에 뭐 숏 커버리지 할 때 좋은 영향도 있으니까 참아라 그런데 뭐 생일 먹자고 일주일 굶는 거랑 비슷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공매도 대항 세력이 개인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시장 같은 거 미국 시장은 기관끼리도 공매도 대항 세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생적으로. 근데 우리는 되게 그게 취약해 있어요.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공매도 때릴 때 기관이 그걸 사나요? 같이 때리죠. 우리는 약간 그런 구조잖아요. 뭐 모르겠어요. MSCI 선진국에 우리가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 그게 늘어나고 우리 시장을 기준으로 하는 특히 이제 뭐 PBR이나 이런 것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생적으로 공매도 대항 세력이 생겨요. 개인이 아닌. 그게 생겨야지 시장이 버티는 거죠. 네. 합리적인 상호 그 견제 작용도 하고 시장을 좀 탄력성 있게 만드는 건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이 수급을 깨뜨려 버리니까 무슨 실적이 좋았다고 이러기가 너무 힘든 시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도 수급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그렇게 되죠. 뭐 네이버도 그렇고 실적들 다 좋잖아요. 근데 안 돼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냥 공매도를 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시장은 실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극도의 수급 불안정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봐야죠.